신규 때는 검사 처방을 보고 이게 옆에 2라고도 적혀있고 어린이선수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지?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호학과에서는 영상에 대해서 따로 깊게 배우질 않는데요. 실제로 임상이 오면은 영상 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본 이번 시간 원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원영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SNS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입은 옷이 드림대병원 신규 간호사 신규쌤 캐릭터 역할로 지금 분장을 해봤어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을 대표로 제가 교수님께 1:1 알짜배기 강의를 듣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왜 간호사에게 영상의학과 공부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상의학 검사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조영제부터 시작해서 몇 게이지 라인을 준비해야 되나, 금식은 언제 시켜야 되나, 그런 프랩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그 첫 번째 단에서 그 질문을 받으시게 돼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환자를 간호하실 때 영상의학에서 환자 간호에서 참고할 만한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는 삽관의 위치 확인이라든지, 이제 배액이 안 될 때는 배액관의 위치 확인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검사 종류별 간략한 설명 같은 걸 해주시면 보내주신 질문에 대략적인 것들은 다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특성은 책의 파트 1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엑스레이라는 거는 살과 뼈, 그리고 폐에서는 공기, 입자가 지나가면서 밀도가 있는 거에 부딪히면 하얗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게 보이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신체를 투과를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폐 부분이 검게 보여서 잘 구분할 수가 있고, 뼈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 여부나 그런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는 아무래도 한 면만 찍다 보니까 2차원적이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신체를 단면을 보는 것처럼 만든 게 이제 CT입니다. 그래서 CT도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기, 뼈, 이제 그런 구조물들을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촬영, 이제 그게 C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라고 하는 기계는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한 촬영하고는 아예 달라서 연조직, 뼈 말고 근육, 살, 그런 것들의 안이 어떤 형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뇌에서도 경색, 뇌경색이 와서 손상을 받은 곳, 안 받은 곳, 그런 것들을 MRI로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척추에서는 어디는 척수이고 어디는 플루이드인지, 그런 것들은 MRI를 찍어야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음파는 신체에다 갖다 대서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메아리, 그거를 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밀도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촬영을 하는 술자에 따라서 굉장히 영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뼈는 흰색이고 근육은 뭐 회색이다. 엑스레이는 일단은 그게 맞고요. MRI는 사실 저도 T1, T2를 신체 파트별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뭐는 어떻게 보인다라고, 그게 오히려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MRI 판독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도 딱 그 파트를 보시는 분이 아니면 좀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처방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제일 앞에 CT, 그리고 땡땡땡, 뭐 CT 앱도멘, 맞아요. MRI 스파인, MRI 펠비스, MRI 스트로크 내지는 CT 풀모너리 엔지오, 앞에는 어떤 거 검사인지, 그 뒤에는 부위, 그렇게 붙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요. 그 뒤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E라고 붙는 건 인핸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CE라고 해서 컨트라스트 인핸스라고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MRI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가 한 종류가 아닌 거거든요.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 가도비스트라는 조영제, 간에서는 프리모비스트, 그렇게 다른 조영제가 써서 조영제 이름이 처방명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엑스레이는 그냥 앞에 엑스레이라고 안 붙이고 그냥 부위, 뒤쪽에는 각도나 아니면 무슨 뷰, PA, 그러면은 posterior to anterior, 그러니까 뒤쪽에서 봐서 앞으로 찍는 거지. 신체 검사 해보셨죠? 기계를 앞에다 대고 이제 팔 올리고 숨 크게 들이쉬고 참으세요 할 때 등 쪽에서 앞으로 찍는, 이제 그게 PA의 촬영이 되고요. 입원하신 분들은 포터블 기계 올라와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그러면은 체스트 AP, anterior to posterior가 되는 겁니다. 보기 수월한 거는 PA가 네, 수월한. PA가 그 스캐플라를 앞으로 접어서 양쪽으로 빼고, 그래서 렁의 실질이 좀 더 잘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PA를 더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책에 그 두 개 차이 자세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고 쉽게 영상 검사와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보시는 의료인들도
정도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있었던 질문들을 추려봤을 때 되게 중복이 많았던 질문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요. 엑스레이를 보고 딱 가스가 얼만큼 들었고 뭐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복부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는 가스는 검게 보이기 때문에 가스가 어떻게 있는 형태, 이제 그거는 조금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완전하게 꽉 차 있는 가스가 한 곳에 이렇게 크게 모여 있다 그러면 그 밑에가 어디가 막혀 있다든지 좀 그런 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이제 일레우스가 심한 분들은 가스가 장에 군데군데 막혀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긴 할 텐데, 판독을 기다리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보고 나면은 신규 때는 복사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봤는데, 네이버도 네이버지만은 구글이나 그쪽에 넣으시면은 레디오페디아라든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페이지 연결도 되고, 판독을 그대로 넣으셨을 때 이미지 탭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샘플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자주 보는 만큼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한 꿀팁이었습니다. 그림의 우측, 환자의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급성 출혈 같은 경우에 CT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브레인에 실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뇌척수액이 있는 부분에만 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것을 마치 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게 SAH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그나마 좀 쉽게 알 수 있는 건 미드라인 시프팅이라 그래가지고 뇌 가운데가 완전히 옆으로 밀리는, 이제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출혈량이 상당하고 응급인 상태, 그런 것들 정도만 구분을 하신다라고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가장 CT와 많이 일을 하니까 이 장기는 요만큼의 크기겠구나 라고 하는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주먹보다 조금 큰 정도, 이제 그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크면은 이건 뭔가 있구나, 이제 우리가 흔히 메갈리라고 하는 스플리노메갈리,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되게 도움을 받는 게 사실 조영제입니다. 우리가 메스가 있다고 하면 비나인 튜머를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악성 종양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악성 종양은 기본적으로 조영 증강이 되거든요. 조영 증강의 여부로 해서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조영제로 부족한 경우에 이제 도움을 받는 게 MRI, 특히 간은 MRI를 통해서 이제 HCC, 간세포 암인지를 많이 확인하게 되고, 또 배 전체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PET-CT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이름이 중에서 간호사가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의료인 입장에서도 질문이 달렸는데,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또 이런 질문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엄청 많으시죠. 간호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T는 뼈가 부러졌다든지 확실하게 구분되는 구조들을 보기에는 충분한 역할이 있는데, 뇌, 척추, 그리고 종양의 구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MRI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거를 찍느냐라고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사실은 많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다, 뭐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6개월 동안 뭐 재활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무릎 관절은 MRI가 아니면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여부, MRI가 무조건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척추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얼만큼 튀어나와서 얼만큼 누르고 있는지, 그런 거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MRI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관절 전문 병원들은 CT 없이 MRI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엑스레이 찍으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고 거절하시는 분들도 예, 그렇죠. 실제로 있었거든요. 사실 치료방사선과에서 쓰는 방사선은 CT의 몇 천 배를 그냥 하루에 때려버리거든요. CT를 많이 찍으면 암이 재발한다라는 개념인데, 방사선을 많이 쬐을 때 생기는 암은 지금 갖고 계시던 암종이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류가 다른 암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암이 있으셔가지고 그거의 치료와 그거의 확인을 위해서 CT를 찍으시는 거라면은,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는 게 이미지를 많이 찍어서 재발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10년이나 20년 후에 방사선으로 인한 2차 종양이 생길 위험보다 지금 CT를 찍어서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에 의해서 얻을 이득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면은 무조건 찍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있는 암에는 악영향을 전혀 안 끼쳐요? 거기에 많이 쬐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새로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보통 이제 골육종이라든지 완전히 새로운 암이 나중에 생기게 되고, 전신에 저설량을 광범위하게 피폭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암은 사실은 갑상선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히로시마나 이제 나가사키 피폭 때 관련된 분들에서 급성으로는 혈액암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장기적으로는 갑상선암도 조금 높아졌다,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조영제 맞고 촬영을 해봤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 딱 들어갔을 때 그 배 속에서 뭔가 불덩이가 이제 끓어오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확 하고 지나가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혈관 안에 굉장히 밀도가 높은 조영제가 지나가게 되면서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이 되는, 혈관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화끈거리는 그런 걸 동반한다고 하거든요. 또 조영제 자체가 일으키는 알레르기 반응, 면역 반응이라고 하죠. 조영제 찍을 때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전에 CT 조영제에서 그거가 있었던 분들은 또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CT 조영제가 상대적으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확인하고 조영제 전에 꼭 그 약 중단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해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요. 영상학과 검사 판독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뭘 보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재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 진짜 많았어요. 계속 질문이 들어왔던 게 판독이기는 한데 중요 소견은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보고 찾는 거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판독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교재도 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지는 못했었어요. 판독을 책으로 배워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재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제가 좀 선별해서 이 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 이 검사를 왜 한다든지 판독에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가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교재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 추천은 우리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푸세마음 영상학과가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만들어진 거라서 정말 간호사를 위한 영상학과 책이라고 최초로 나온 거잖아요. 모든 엑스레이나 그런 게 저자님의 그거라고 들었어요. 네. 제 예전 사진과 제가 촬영했던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넣었고요. 제가 찍었던 패시티 사진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못 드린 부분도 거기 잘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학과 검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착 정리가 되고 간호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좀 잘 찝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질문 모아뒀다가 저자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강의 하러 와주신 원영균 저자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